안녕하세요. 소소하게 월천TV입니다. 10월 8일자 발간된 리포트는 총 90개입니다. 그중 금일 목표 주가 향상했고 목표 주가 괴리율이 큰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센을 상회하는 실적과 강력한 티빙 모멘텀을 보유한 CJENM, 연내 검사 모바일 중국 론칭 가능성이 있는 펄어비스, 레이저 티닙 글로벌 시장 출시 모멘텀이 있는 유한양행,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주목받고 있는 OCI, 화학 부분 업황 호조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롯데 정밀화학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CJENM입니다. 동사 이익 가이던스는 3천억 원으로 업황 감안 시 연간 3,500억 원 이익이 예상됩니다. SM 인수설 외에도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위한 SI, FI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확산 중인 K 컨텐츠를 보유한 OTT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가치는 2조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TP 기준으로 목표가는 4%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851억 원으로 컨센서스인 718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티빙 예상 가입자는 3분기 말 기준 180만 명으로 연내 2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머스 부분은 부진이 계속되었고 영화는 박스오피스 매출이 부진했으며 음악은 오디션 원가 선반영과 제이오원의 컴백으로 양호했습니다. 티빙은 네이버 멤버십이라는 강력한 캡티브와 유로 2020이나 환승연애 등 다양한 장르에서 성과가 이어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말 기준으로 400만 명에서 500만 명으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7천원 가정 시 23년 티빙 매출액은 3천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종산업의 밸류에이션 기반 PSR 기준 8에서 10배 적용 시 최소 2조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펄어비스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8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 중국은 6월 29일 판호 획득 후 8월 말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 중입니다. 10월 15일부터 인플루언스 마케터를 모집, 이후 한두 차례 테스트를 거쳐 연내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연내 런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은사막은 최근 오랫동안 중국 내 MMORPG 기대 신작이 없어서 대기 수요가 많으며 텐센트의 올해 신작 중 최상위 기대 신작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마케팅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판호 획득 전부터 바이두 등 기대 순위 2, 3위를 기록한 것을 감안시 론칭 초기 중국 iOS 기준 탑5 또는 최소 탑10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분기 일평균 매출은 20에서 50억 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PC 중국 판호 획득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규 프로젝트인 붉은 사막은 22년, 도깨비는 23년, 플랜8은 24년 론칭 예정이며 모두 각 연도 하반기에 론칭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검사 PC 판호 획득에 따른 매출 전망치 추가 잠재력을 바탕으로 목표 주가가 향상되었으며 검사 모바일 중국 매출 순위 탑10에 들면 일평균 매출 30억 원 내에 엄청난 영업이익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레이저 티닙의 가치는 기존 2조 2,423억 원에서 2조 9,875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이는 지난 유럽 종양학회에서 공개한 크리설리스의 고무적인 결과로 미국 품목 허가 승인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에서 타그리소를 경험한 내성 환자 76명을 평가하여 반응률, 임상적 혜택률 등 치료 대안이 없는 군에 대한 고무적 데이터 공개로 22년 가속 승인 등 미국 시장 항암제 출시가 현실화 가능해 보이며 얀센은 크리설리스뿐 아니라 1차 치료 목적 마리포사, 타그리스 내성 환자 목적 마리포사 3상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전망되는 돌연변이 비소세포 폐암 시장의 병용요법에 레이저 티닙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결 기준 3분기 영익은 140억 원을 기록했으며 4분기에는 영업이익 829억 원이 예상됩니다.
주요 연결사인 유한화학은 국내 렉라자 생산으로 50억 원의 이익이 전망되며 22년부터 글로벌 렉라자 생산 가능성 등으로 별도보다 높은 연결 영업이익이 전망됩니다. 레이저 티닙 기술료 수익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22년에는 기존에 수령한 삼상 마일스톤 인식과 미국 승인 마일스톤으로 755억 원을 예상하며 23년 1,500억 원, 24년 2천억 원 수준의 허가 관련 마일스톤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기업은 OCI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982억 원으로 10월 6일 기준 컨센인 1,912억 원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분기에 이어 폴리실리콘 강세가 지속되고 베이지 케미칼 부분 호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폴리실리콘의 타이트한 수급과 원료인 메탈 실리콘 가격 상승까지 겹치며 폴리실리콘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규제로 가동률이 하락하고 가격은 9월 초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메탈 실리콘 원료 가격 상승발 가격 전가력은 폴리실리콘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단기적 가격 우위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폴리실리콘 강세 구간을 감안하여 타겟 PBR은 기존 1.38배에서 1.59배로 상향되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7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3분기 케미칼의 강세가 실적을 견인하며 주요 제품인 에폭시 수지 원료의 가격은 6월 말 기준 톤당 2,000달러 부근에서 최근 3,125달러까지 상승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성소다도 최근 6월 말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셀룰로스의 메셀로스, 애니코드 증설 효과가 개시됐으며 컨테이너 물류비 상승이 수익성을 일부 감소시켰으나 하반기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케미컬의 상승과 별도로 셀룰로스 매출 증대와 컨테이너 운임 하락으로 발생할 이익 개선은 또 한 번의 주가 상승 기회 요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황 고려 시 PBR은 1.46배로 상향되었으며 12개월 포워드 BPS는 12% 증가해 목표 주가는 1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롯데정밀화학 종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소하게 월천TV였습니다.